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대기후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열대기후 환경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었죠. 뭐 열대 우림기후라든가 아니면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 해가지고 이것과 이어지는 인간 생활까지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갈 단어는 이제 온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대 같은 경우에는 열대와 더불어서 인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기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대와 마찬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는 기후 특징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도 단골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대와 온대 같은 경우에요. 이 두 가지만 좀 공부하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머지 뭐 냉대기후라든가 한대 아니면 건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서 갈 정도로 특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펜의 기후 구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기초를 잘 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온대기후 환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 단원의 도입부에 보니까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프랑스 남부도시 망통에서는 레몬을 이용한 축제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이제 CS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슨 나무가 자라냐면 이제 경엽수라는 나무들을 주로 심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농업을 이제 수목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경엽수라는 건 말 그대로 단단한 경자에다가 그 잎 엽자 그리고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요. 단단한 이파리를 가진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나무인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지중해성 기후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이 S가 지금 보면은 썸머 드라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의 간격도 좀 먼 편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망통에서 레몬을 소재로 한 축제가 열리는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레몬이 그만큼 많이 수확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굳이 어려워하지 않고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제 온대기후의 특징부터 볼 건데요. 온대 서한기후와 동한기후의 특징 및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케펜의 기후 구분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온대 서한기후를 CFB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온대 동한기후를 CFA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한이랑 동한은 CFB,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 아래쪽에는 CS가 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CFA랑 CW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묶어가지고 온대 서한형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묶어서 그냥 온대 몬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동한형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대기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18도 미만입니다. 최하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케펜의 기후 구분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수목이냐 무수목이냐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냐 이하냐를 두고서 요게 생장 한계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장 한계이기 때문에 요거 이상이 되면은 이제 A기후, C기후, D기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이하가 되면은 한대기후 또는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18도 미만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온대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세분화되는 기후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3번을 적어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중 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수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 달마다 강수가 30mm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연중 수분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경우에 그리고 틀린 경우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맞는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최난월 평균 기온도 22도 이상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뭐가 됐었죠? 그러면은 얘는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구나. CFA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2도 여름에는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이것보다는 좀 서늘하구나. 그러면 CFB가 됐었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중 수변하지 않은 기후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건조하면 CW가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 건조하면 CS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붙는 문자의 뜻까지 무슨 뜻인지 알면은 훨씬 더 기후에 대한 이해가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대체로 무슨 특징이 있대요?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걸쳐 분포한다 그랬는데요. 편서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죠? 편서풍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였어요? 편서풍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열대 고기압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면은 기온도 좀 높고 습한 바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륙에서 불어오게 되면 기온도 조금 낮고 건조한 바람이 된다. 뭐 이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안과 동안이 차이를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제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서풍의 영향이 이제 서안은 바다에서 불어오고 동안은 내륙에서 불어온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은 계절별로 태양 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연교차가 큰 거.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이제 보니까 높은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며 기온이 높고 고도가 낮은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짧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일교차는 어느 기후에서 가장 컸었죠? 그렇죠. 오히려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큰 거는 열대기후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온대기후 지역은 계절별 강수량과 여름철 기온에 따라 대륙 서안의 서안해양성 기후와 서안해양성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CFB였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지역 여름에만 건조하다 해서 CS였고요. 그 다음에 동안형 기후로는 온난수분기후, 온난수분기후는 요거는 CFA였죠. 그 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기후지역 해서 CW였고요.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활동 1번 보시면요. 자료 2에 다에서 라 기후 그래프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D와 연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런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 이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온대기후의 분포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별표치고 좀 적습니다. 그래프 분석 요령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1차 구분으로 뭐죠, 여러분? 일단 온대인 걸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있는지 뭐가? 최한월이. 요거를 찾는 것이 여러분 1차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C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2차 구분으로 넘어가겠죠? 2차 구분으로서는 뭐냐면요. 연중 수변안각.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강수량이 월마다 30mm 이상을 넘어가는가 아닌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중 고르다는 F 또는 이제 합쳐서 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겨울에 건조하면 W, 여름에 건조하면 S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구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22도씨 이상인가? 근데 요거는 뭐 때? 최난월일 때, 가장 따뜻한 달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와 B를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남반구와 북반구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언제예요? 7월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기온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름이 반대죠. 그래서 1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면은 자, 1차 구분부터 살펴볼게요. 자, 최한월, 보통 1월을 보죠. 최한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에 걸쳐져 있네요. 그러면 얘 C 맞습니다. 로마,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걸쳐져 있죠. 얘도 C 맞아요. 칭따오도 마찬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얘도 최하늘이 여기 있으니까 마찬가지고. 자, 근데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전부 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구나.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연중 수변한가 아닌가. 30mm 대충 이렇게 그어보면 얘는 상당히 연중 수변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로마는 비가 좀 오는 듯 싶다가 7월 때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안 오죠. 그래서 얘는 여름에 건조하고 나면 여기는 바로 S가 딱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칭따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는 겨울에는 비가 상당히 안 내리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겨울 건조 기후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 얘는 일단 전반적으로 강수가 고르긴 해요. 그러면 일단 F가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런던이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제 얘가 A냐 B냐로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따뜻한 달에 어때요? 22도를 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FB가 되는 거고요. 얘는 22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CF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칭다오는 여기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프를 연결하고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래프 분석 요령 1차 구분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에 걸쳐져 있는가. 그 다음에 2차 구분으로는 연중 수변한가. 그래서 30mm 이상 월마다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는가를 보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구분에서는 만약에 F일 경우에는 그 뒤에 가장 더운 달에는 22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서 A냐 B냐를 구분하는 것까지가 온대의 기후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랑 북반구 구분하는 거 당연히 뭐 기본 센스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봤고요. 지금 지도 보니까 서한해양성 기후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죠. 유럽 많은 곳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색이죠, 이색. 서한해양성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뉴질랜드도 여기에 속해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지역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칠레 이제 남서부 쪽에도 좀 퍼져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으로 서한형 기후인 지중해성을 볼 거예요. 지중해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지중해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아래 끝단 쪽에도 일부 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에도 여기 서쪽의 해안 중에서 중부 쪽에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에도 분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입니다. 겨울 건조는 말 그대로 겨울에는 좀 비가 잘 안 내리는 그런 기후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과 그리고 이제 온대 겨울 건조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기후 주변에 좀 분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팜파스 쪽에도 건조 팜파스 쪽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온난 수변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난하고 굉장히 더울 때 엄청 더운 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동부 해안에도 분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온대 서한기후입니다. 일단 서한기후에 대해서 자세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 위도 40도에서 60도 부근이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도가 꽤 높아요. 그쵸? 그래서 대륙 서한에서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 기후 다시 한번 써볼까요? CFB였죠. 이 지역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다.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비열이었죠. 비열. 그래서 물의 특성 자체가 비열이 크다 보니까 달궈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식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대륙의 건조한 특성보다는
훨씬 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편서풍, 연교차가 작다 뭐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중 습도가 높고요. 그리고 강수 일수가 많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는 해를 보기가 좀 힘든 곳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보니까요. 아까 지도에서 봤었죠?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북서해안, 그리고 칠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뉴질랜드 이런 쪽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보니까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낙엽이 젖히면 잔디는 푸르고 광에서는 관광객이 나룻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산교통이 발달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가 굉장히 꾸준히 내리죠. 그쵸? 비가 꾸준히 내린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강수의 계절차가 적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쵸? 계절차가 적다라는 거는 강물의 유량 변동이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하상계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상계수라는 게 뭐냐면 최소 유량 대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름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 갑자기 강물이 엄청 불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하상계수가 그걸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비가 항상 꾸준히 오니까 늘 일정한 수준의 그런 하상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상계수도 작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를 봤고요. 자, 이제 지중해성 기후를 한번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는 약자가 CS였죠. 자,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은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건조한 영향이 이유가 나옵니다. 여름철에 악오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이런 거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하나 받는 거? 이거는 바로 열대 사바나 기후였죠. 그쵸? 겨울철에 건조한 기후가 또 있었잖아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매우 덥고 건조하다. 이게 또 핵심 키워드겠네요. 매우 덥고 건조. 그리고 다만 어떻대요? 겨울철에는 원래대로 편서풍 및 전선대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온화하다. 여기서 편서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열이 큰 물에서 습기를 머금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대의 영향. 비가 내리면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선대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한대 전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제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우리 회기선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회기선이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갔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대 전선의 위치도 같이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대 전선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어떻대요?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아까 얘기한 대로 샌프란시스코도 있고요. 그리고 칠레 중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서단 이런 데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자, 자료 4번 보면 지중해성 기후의 식생이 나옵니다. 올리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름철에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뿌리가 깊고 껍질이 두꺼우며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 림이 주로 분포한다고 그랬는데 아래에 봤을 때 숲 같아 보입니까? 별로 안 그래 보이죠.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물이 없으니까 조금 띄엄띄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중해성 기후의 그런 식생의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안 말했네요.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 위도가 조금 낮죠. 그쵸? 그래서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끝나버립니다. 아무튼 이거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안기후로 넘어갑니다. 동안기후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중위도의 대륙 동안은 여름철에는 해양성, 그리고 겨울철에는 대륙성 기능이 영향을 받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편서풍 기후 때인데 얘네는 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얘는 편서풍보다 계절풍의 영향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비슷한 위도의 대륙 서안보다 연교차와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가 크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네.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 그러면 강물의 유량 변동이 크다. 그러면 하상 계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까 여기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 안 쓴 게 있어서 요거까지 좀 추가를 할게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강수의 하계 집중률이 크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니다. 미안. 강수의 하계 집중률이 작다. 지금 서한기후죠. 그쵸? 서한기후에서는 강수의 하계 집중률이 작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온대 동안기후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강수의 하계 집중률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지만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서한에 대한 얘기구나. 동안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대 동안기후는 강수량 계절적 차이에 따라 온난 수변기후는 아까 말한 대로 CF인데 22도 이상 최난월에 올라가니까 A였고요. 온대 겨울건조는 CW. 그래서 사실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주로 그냥 뭐로 부른다? 동안기후는 CM으로 좀 많이 부르는 편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난 수변기후는 연중 수변하지만 여름철에 무덥고 강수량이 많고 건기는 뚜렷하지 않다. 건기가 뚜렷하지는 않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고르게 오는데 좀 더 덥냐 덜 덥냐 이 차이인 거예요. CFB랑 A는. 자, 그 다음에 이 기후는 위도 3, 40도 부근의 중국 남동부, 미국 남동부, 중국 남동부, 미국 남동부, 아메리카 남동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편서풍이 훑고 지나가면 서쪽에서부터 쭉 훑고 지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륙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좀 막 바다에서 이제 대륙을 지나면서 그 수증기를 막 많이 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온난수변했죠.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온난수변은 CFA였고 온대 겨울은 CW였고 한 번 더 쓸게요. 온난수변 기후보다 겨울철에 건조하다. 그래서 여름에는 고온 나습하고 겨울엔 한랭 건조하다. 왜?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의 계절차가 매우 크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강수의 편차가 있으면 당연히 연교차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위도 20도, 30도 부근 요게 위치를 한대요. 그래서 대륙 동안인 중국 남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중부 이런 데서 나타난대요. 자, 그래서 계절풍에 대한 설명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설명 다시 안 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5번 온난수변기후의 식생해서 보니까요. 온대 동안기후 지역에서는 상록화렵수와 낙엽화렵수, 침엽수 등의 호남림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대에서 식생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경엽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온대의 몬순기후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조엽수, 약간 비슷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동백이라든가 녹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잎이 조금 두껍고 나무도 조금 막 뭐랄까 조금 단단하고 그리고 뿌리도 제법 깊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잎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조엽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요. 이제 C기후가 전반적으로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낙엽 화렵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호남림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뭐의 호남림일까요? 냉대기후와 낙엽 화렵수의 호남림.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전형적으로 속하는 게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점이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대 침엽수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들도 개념을 좀 참고를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식생 같은 거를 구분하실 때도 조금 쉽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막 오이씨 막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그리고 구분하는 것도 막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도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필기로 정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활동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 활동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온대 서한기후와 온대 동한기후 해가지고 자료 지금 6번 보니까 유럽의 기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월이랑 그 다음에 7월 그러면 여러분 잘 볼까요? 지금 강수량이 100, 20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색깔이 좀 진해질수록 강수가 많은 거다. 그죠? 근데 지금 1월이든 7월이든 어때요? 유럽 이쪽은 늘 뭐의 영향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편서풍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러니까 늘 강수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기온 차이도 별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연교차도 없다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래쪽 볼까요? 여기 마드리드나 뭐 로마나 뭐 아테네 이런 데 보면요. 지금 여기는 막 1월에도 뭐 0, 10 이런데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어때요? 아예 그냥 기온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요. 10도만큼. 그리고 강수 자체는 거의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기온이 겨울에도 0도에서 뭐 여름이 되어도 뭐 10도 뭐 그거보다 조금 뭐 그 사이에 있는 뭐 10도에서 20도 사이 구간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기온이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만 20도고 대부분 30도를 찍고 있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지역이 얼마나 건조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뭐의 영향을 받는 거야?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지도만 보면은 딱 하고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인데 겨울에는 다시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겨울에는 얘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얘는 연중이에요. 연중.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계절풍 여기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지금 동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안 보니까요. 지금 어때요? 1월은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는 대륙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나가고 있죠.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에요? 대륙 쪽이 고기압인 거고요. 다음 반대로 지금 7월에는 어디가 고기압이에요? 바다가 고기압이고 육지 쪽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보면은 바다에서 이제 육지 쪽으로 바람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 바다에서 가지고 온 수증기를 여기다가 전부 다 뿌려갖고 여기는 그냥 물천지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뭐가 오겠어요? 저기압성 강수, 뭐 태풍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집중호우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풍수 피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8번입니다. 파리와 서울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 다시 쓸까요? 온대 서안해양성 기후와 그리고 온대 그냥 몬순 기후라고 할게요. 온대 몬순 기후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 해서 보니까요. 일단 지금 겨울에 서울이 훨씬 춥죠. 그죠? 지금 0도 선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봤더니 어떨까요? 여름에 어디니? 쭉 해서 7월 보니까요. 지금 일단 얘는 지금 20도도 못 넘었지만 파리는 서울은 지금 20도를 넘어서 거의 한 26도 정도 돼 보입니다. 그죠? 자, 다음 강수량 봤더니 얘는 엄청나게 균등합니다. 마치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모아놓은 마냥. 근데 서울은 어때요? 엄청나게 여름 쪽에 몰려있는 걸 알 수가 있죠. 7, 8, 9에 그냥 때려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자료 6을 보고 서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 지역의 기온과 강수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기온도 뭐 편서풍이나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인 거고 강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을 보고 다음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절풍의 풍향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 쓰는 게 좋겠네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 반도가 여기죠. 그래서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반도는 이제 북동 계절풍이죠. 북동 쪽에서 이렇게 불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7월이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남서죠? 남서 계절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동이죠? 약간 뭐랄까. 좀 거의 북풍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북동 계절풍입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남동 계절풍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남동 내지는 남서 계절풍이 같이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의 1월에 바람의 계열을 정확하게 쓰시오.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적는 겁니다. 자, 3번. 자료 8을 보고 파리와 서울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의 분포 특징을 비교해보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CFB와 CFA의 기후의 특징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수의 하기 집중률이 높은지 낮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수음교통이 발달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냥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자연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전통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또 오늘날에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후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매 단원마다 매 지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온대기후에 적응한 인간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서안입니다. 서안은 시원하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서안의 형성 기후 지역에서는 서늘한 여름에 잘 자라는 밀과 보리. 서늘한 여름에 잘 자라는 밀과 보리.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냉량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밀이 굉장히 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척박한 토양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후에 식민지 개발을 박차를 가하기도 했구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량성 작물,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목초지를 따로 조성을 한대요. 그래서 소, 양, 돼지 등을 함께 기르는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곡물도 있고요. 사료도 있고요. 그리고 목초지에서 소, 양, 돼지도 기르는 거. 이 모든 게 짬뽕된 거를 혼합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낙농업과 화훼농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대도시 주변에 있어야 우유가 안 썩겠죠? 꽃도 안 시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곳이어야 이런 것들을 사 먹고 또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도시 주변에 입지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흐린 날이 많대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온대요. 그래서 외출할 때 비옷과 우산을 챙기지만 맑은 날에는 일광욕을 즐긴다. 그래서 약간 얘네들은 해가 비쳤다 싶으면은 그냥 미친 사람 마냥 잔디밭에 갑자기 우통 까고 누워가지고 막 좋다 이러면서 해를 막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 보신 친구들도 아시고 또 뉴스도 봤겠지만 파리에서는 그런 강변에다가 모래사장을 좀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소득층이 피서를 멀리 가지 않아도 피서를 즐길 수 있게 한 건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해가 비칠 때는 어딘가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는.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얘네는 항상 비가 오는 좀 흐린 날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CFB 봤고요. 그 다음에 CS 볼 겁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고온건조한 여름에도 자랄 수 있는 코르크,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게 뭐래요?
경엽수를 이용해서 수목농업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거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여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목농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겨울철에는요. 이때는 밀,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을 재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뭐 CFP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 서늘한 기후만을 찾아서 이동하곤 합니다. 아열대고압대를 피해서 고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름에.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하는 목축이다 그래서 이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수직적 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하냐면 알프스 산지 남사면에서 주로 행해진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가옥 구조를 보니까요. 일단 강렬한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벽면을 하얗게 칠하고요. 벽을 두껍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있어요. 창문도 작아요. 또 있어요. 골목이 좁습니다. 왜? 골목이 좁으면 건물과 사이사이에 있어서 그늘이 있고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뭐 호남농업 이런 목초지 모습이라든가 산토리니 섬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식상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온대 동안기후지역입니다. 자, 동안기후지역은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 그래서 농업 발달이 유리하다. 그래서 뭐를 키워요? 주로 벼를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할 땐 심지어 벼를 2번 키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많은 산지 어느 정도 배수가 좀 되고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는 데서는 차를 많이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대 기후지역에서는 모카나 콩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모카는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사바나 기후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모카는 기본적으로 열대와 온대에서 둘 다 자랄 수 있는데요. 온대에서 자라면 한 90cm 정도 자라고요. 열대에서 자라면 한 2m 정도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생장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기후에서 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동부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 남미 남동부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과 밀농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얘네도 벼농사가 가능한데요. 그거는 얘네가 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밀을 농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팜파스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난 대평원, 대초지, 대농원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동안기후지역은 지금 얘네가 주로 뭐 이거 구분했나요? CW나 CFA 이런 거 구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CM으로 묶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기후지역은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내륙수분 발달에 불리하다. 아까 말했던 거 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강수의 하계 집중률이 크고요. 하상계수가 높고요. 수은교통 발달에 불리하고요. 뭐 등등 있었죠.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책에 적어놓은 거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태풍이나 적약성 강수, 뭐 하다못해서 여기에다가 장마, 노저, 게다가 원래 또 비도 좀 많은 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거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온대기후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되게 전쟁처럼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쾌펜의 기후구분을 통해서 한번 봤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또 한번 봤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 거죠. 노트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쌓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어렵다 싶으면 수능특강을 다시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요.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